예, 기자들 연결한 것처럼 올 들어 올해가 가장 추운 날씨에 각종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의 김승배 본부장, 채널A의 남혜정 기상캐스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김 본부장님, 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6.7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번 혹한의 일단 원인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북극에서 영하 42도가량의 찬 공기가 우리 한반도 상층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영하 16.7도. 지금 지난 12월 23일 서울 영하 13.7도가 올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았는데 정확히 한 달여 만에 그 16.7도까지 내려가서 오늘이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내일이 오늘보다 한 1, 2도 정도 더 낮은. 내일 더 추워요? 오늘보다 1, 2도 정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그러면 영하 한 18도가량 내려가겠군요. 서울 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네, 그래서 이번 추위의 정점은 이제 내일이 되겠고 이번 추위의 또 특징은 오래 가지는 않는다. 내일 낮부터는 바로 영하 한 5도 정도까지 오른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내일 낮에 또 바로 날씨가 좀 풀리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추위가 그렇군요. 한 약 이틀 만에 풀리는 격이죠. 네. 남혜정 캐스터, 어제는 낮 기온이 좀 땀나는 느낌도 있었고 포근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영하 17도, 18도인데 이번 강추위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서 북서쪽에서 한기가 밀려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통상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따뜻해졌다 추워졌다가 극단적으로 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재작년인 2021년 1월 8월에는 서울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올겨울이 유독 기온 변화가 심하고 추위 아니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다라고 표현 주셨는데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네. 좀 급변화하는 기온이랄까?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면역력, 건강 관리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지금 제주도에는 폭설이 내려서 발길이 묶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 네. 조금 전 취재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 내일도 서해안에 눈 예보가 많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찬 공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마치 목욕탕의 그 큰 욕조 위에 그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창문을 열면 수증기가 확 서리는 그런 효과, 호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찬 공기가 내려오면 어김없이 눈구름이 바다에 서해와 동해에서 만들어지고 이 동해에서 만들어진 눈으로 일본 서해안 지방은 무려 몇 미터의 그 눈이 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난 12월 말에도 찬 공기 내려올 때 지난 12월 23일 올겨울 가장 추운 그 찬 공기가 내려올 때 역시 제주도와 전라도 서해안 지방에 20cm에서 30cm 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래 이맘때쯤에 북극에서 이 찬 공기가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북극에서 찬 공기가 이제 내려오는데 과거에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지금이 가장 기온이 낮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한 7, 80도. 북극도 지금이 가장 추울 때군요. 가장 추울 때죠. 예. 그런데 이 중위도와 북극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그 가운데 그 커튼 같은 공기 커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트기류입니다. 이게 강하게 회전하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북극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구온난화 효과로 그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넘쳐 내려오면 어김없이 이렇게 강한 이례적인 추위가 나타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그렇군요. 겨울철 날씨입니다. 네. 통상적인 겨울철 날씨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아마 아까 남혜정 캐스터가 표현했듯이 극단적인 기온차 네. 이게 워낙 급격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추운 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올겨울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최근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겁니까?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렇습니다. 춥든가 덥든가 네,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하나의 이제 기후변화의 한 단면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사만사원이라고 그래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그 성수에 따라서 강해졌다 약해졌다에 따라서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이번처럼 이제 북극의 찬 공기가 직접 이렇게 여기 우리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통상적인 겨울보다 이제 더 춥게 약간 한 3, 4도 더 떨어지는 이런 추위가 나타납니다. 지금 미국 쪽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혜정 캐스터, 이번 혹한, 정말 혹한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오늘 서울이 무려 영하 16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10도나 낮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뼛속까지 시린 추위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강원 산지 설악산에는 영하 26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서울은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고요.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돌 걸로 예상하면서 예. 수도 계량기 동파 예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토요일에 또 추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 반복이 어허. 되는데요.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눈 소식이 들어 있어서 한파와 눈 모두 대비를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김 본부장님, 네. 우리 뭐 춥다 하는데 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바로 위에 중국이 지역에 따라서 최저 영하 53도가 기록했다는 네.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하 53도요? 네, 그렇습니다. 북극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과거의 기록이 영하 52도였는데 예. 이번에 1도 더 내려가서 그 영하 53도 그쪽 그 소련과 중국의 경계 지역에서 영하 53도. 아마 시베리아 지역은 뭐 더 낮은 영하 6, 7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인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춥다. 그렇습니다. 소련은 붕괴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러시아, 제가 소련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 그런데요. 이번 추위의 하여튼 근본적인 원인은 북극에 있어야 될 찬 공기가 예. 남쪽까지 넘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강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혹한에 또 눈보라까지 몰아쳤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북극의 한기가 캐나다, 미국 그 서태평양 지역까지 내려가면서 그 여름에 허리케인보다도 더 강한 그런 폭풍우를 동반한 그 폭설이 내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그 북극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미국 쪽, 우리나라 쪽 그런 강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부장님, 이렇게 혹한이 지속되면 사실 추위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랭 진화 질환이 좀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랭 질환, 여름에는 이제 온열 질환이 문제가 되고 겨울에는 한랭 질환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몸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동상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한랭 질환 유의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또 일반인들도 반드시 그 외출할 때는 목도리와 그 장갑 이런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내 온도를 한 가장 좋은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습도는 한 60에서 80% 정도의 그런 습도를 유지해서 그 우리 몸이 온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 특히 방어 기전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남혜정 캐스터, 이번 혹한에 추위뿐만 아니라 바람도 좀 강하게 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풍이 대단합니다. 특히 산간 지역 해안가에는 초속 20에서 25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어서 특히 하늘길, 뱃길이 지금 모두 막힌 상황이고요. 지금 또 귀경길 중인 우리 국민들이 많을 텐데 네, 귀경길 좀 맞습니다. 비상일 것도 같아요. 네, 그야말로 고행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초속 15m의 강풍이 몰아치는데 이 정도면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풍에 또 풍랑특보까지 전해상에 내려졌기 때문에 뱃길과 하늘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 운항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좀 강풍이 붑니까?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 붑니까? 내일도? 네, 바람이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요.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에 강풍까지 더해지고 또 눈 소식도 곳곳에 잦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도 눈 소식이 들어있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이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제설 작업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파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아무리 보온 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영하 15도 이하의 추위가 지속이 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동파 사고가 급증하게 됩니다. 동파 예방은 쉽게 채우기, 틀기, 녹이기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수도 계량기함에 헌옷으로 좀 잘 채워주시고 물이 얼지 않도록 조금씩 흐르게 물을 흘려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 계량기함이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붓지 마시고요. 3, 40도의 따뜻한 물을 좀 부어서 천천히 녹여주시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으로 추운 날씨 소식 그리고 이번 주 날씨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